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우리가 벌써 함께한 시간이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자연 초월적 관계 대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스 충남에 항상 학습 자료와 과제 파일은 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리 인쇄를 하고 아니면은 미리 화면에 띄워놓고 함께 살펴보면은 훨씬 더 선생님이랑 수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살펴봤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내용은 먼저 우리가 나의 삶을 소중히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일상이 주는 굉장히 소중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소중한 까닭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슈바이처 박사의 한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도 봤고요. 또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해서 우리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확인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루고자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삶이 의미 있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가장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지요. 즉,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충실하자라는 게 2번째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정신적 가치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학문적 탐구, 예술, 종교 활동 등을 통해서 유한적인 존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지요? 그러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1차시부터 5차시까지 5주간 선생님이랑 함께 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도덕을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하고 있는데 3학년 친구들은 과제도 너무 열심히 해주고 수업 시간에도 우리 채팅창에 선생님 묻는 것에 장난하지 않고 묻는 것에 너무나 예쁘게 대답을 해줘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친구인데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 시간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의 평화까지 끝내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대단원, 3단원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학습 목표는요. 약간 글씨가 깨졌네. 그래도 글씨는 어떠한 내용인지는 확인을 할 수 있으시니까 먼저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꿈과 목표를 이뤄야지. 그러면 그런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치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괴로움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치요? 즉 우리의 삶에 항상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요. 그럼 우리 지금 선생님이 띄워놓은 사진은 선생님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외가댁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나 해맑아. 응? 그리고 막 티슈를 한 장 한 장씩 다 꺼내면서 재미있는 거죠. 장난감 놀이 하듯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얼마나 막 한숨이 나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표정 봐봐.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치요?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 있고 또 우리는 또 언제 행복하냐면 이것도 꽤 지났네요. 10년이 훨씬 더 전에 이거는 선생님이 결혼할 때 모습이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앞날을 약속하는 이 순간도 굉장히 이렇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치요?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기분 좋은 일, 행복함 이것만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치요? 그렇다면 어떠한 감정들이 있냐?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통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치요? 그럼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띄워놓은 화면은요. 지금 여기 휴지 뽑고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선생님 첫째 아기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4살 때부터 이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레고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게 바닥에 하나 딱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이거를 밟았어. 그 순간 욕 나옵니다. 엄청 아파가지고. 그쵸? 이 사람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뭐야? 고통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레고 막 정리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아파봐? 그게 엄청 혼나는 날이지, 그날. 이것도 고통인 겁니다. 그럼 신체적인 고통만 있어? 아닙니다. 그치요? 또 뭐도 있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치요? 그것도 뭐야?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은 내가 신체적으로 아픔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느낀다. 이게 뭐야? 고통인 겁니다. 그쵸? 이게 뭐야? 지금 막, 이거 온라인 수업 이거 듣기 힘든데 싫은데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이것도 고통인 겁니다. 그치요? 근데 아마 우리 3학년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처럼 고통은 바로 몸과 마음이 느끼는 아픔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러한 고통이 내가 몸이 아파 정신적으로 괴로워 이게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줄까? 선생님이 요거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화가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가치, 고통이 무조건 나쁜 거다, 뭐 괴롭고 아파서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이분 혹시 아는 친구 있을란가? 아마 3년 친구들이어서 아는 친구 있을 거예요. 지금 막 대답이 막 들리는 것 같아. 그쵸? 맞습니다. 이분은 프리다 칼로라는 멕시코 화가입니다. 그치요? 이분이 바로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멕시코 화가이지요. 바로 프리다 칼로. 그리고 이분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6살에 이제 소아마비라는 표명을 받고 그래서 다리를 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다녔으나 이제 친구들이 그걸 알고서는 친구들이 막 놀렸던 거야. 다리 전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굉장히 친구들이 막 놀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치요?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강인한 성격으로 이제 좋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멕시코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인 라프리파토리아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여자는 바로 35명, 남자는 훨씬 더 많은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랬겠어. 그치? 자기가 지금 상황이 이랬고 친구들이 자기를 놀려서 굉장히 괴롭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 다녔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련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야. 18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 다리 자궁 이런 데가 굉장히 크게 다쳐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번이 넘는 수술을 잘 이겨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인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미술 도구를 사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버지는 그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가장 먼저 그린 그림이 바로 이렇게 연필로 그린 버스.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큰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버스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리기가 바로 이 화가의 삶에 힘이 됐던 거고 또 회복하는데 심리적인 회복을 얘기하겠지요. 정신적인 아픔, 괴로움을 회복시키는데 이겨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만 겪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다.
왜냐면 이 화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제 인생에서는 두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스와 전차와의 사고, 그 다음 하나는 바로 이 디에고를 만난 것. 디에고는 바로 이 사람 자기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나.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 막 바람도 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랬었거든. 굉장히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겨움을 안겨준 사람이야. 응. 그래서 막 이혼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오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화가가.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바로 이 캠퍼스에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을 하면서 이겨내고자 한 거지요. 그래서 그녀는 몇 번의 심각한 수술을 더 받았으나 1953년에 괴사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멕시코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굉장히 지금 뭐 안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그렇게 개인전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죽기 8일 전에 마지막 작품 15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마지막 작품을 끝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수박이야. 그러니까 이 수박에는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여름에 맛있게 아삭아삭 먹는 그런 수박 이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모양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자신의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마지막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게 수박이라는 원래 제목보다는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비발라비다라고 써 있죠. 그쵸? 바로 이 인용문이라는 이 제목으로 해서가 더 유명하다고 해요. 이것의 의미는 인생 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훨씬 더 유명하지요. 그래서 1954년에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1955년에 박물관로 바뀌어서 전 세계 팬들이 이 화가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녀는 15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프리다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분이 그렸던 그림에서 따와서 제5원소의 그 주인공의 그 의상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고통을 그냥 절망에 빠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역할이 됐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우선 고통스럽지만 이걸 통해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치요? 이처럼 고통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의 삶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에게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미술가가 지금 그녀가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고 인생을 이제 끝내야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예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 처치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나무다리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치요?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침대 다친 격으로 18살 때 교통사고를 또 당했지요. 그래서 30번이 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구와 진통제 없이는 서 있기도 굉장히 힘들었지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고통의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그치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많은 그림을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나는 죽지 않았다. 살고 싶었고 무엇이든 해보기로 했다. 나는 그림을 그렇게 시작했다. 즉 내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즉 프리다 칼로에게 고통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쵸. 고통은 피할 수는 없어. 그쵸. 내가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다리를 절게 되고 나무다리를 하면서 절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어? 굉장히 절망감에 빠질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18살 때 전차와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 나서 30번이 넘는 그러한 30번이 넘는 수술을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도 절단하게 되고 그런데 사랑했던 남편은 다른 사람과 또 눈 맞아서 이렇게 바람피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간 겁니다. 즉 프리다 칼로에겐 고통이 바로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요. 즉 고통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또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여기는 사진에 있는 학생 봐봐. 계단에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야, 기쁜 표정? 아니야. 뭔가 지금 막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롭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요? 근데 여기에 봤더니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외로웠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기뻐? 아니야.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러워. 친구들이 왜 나를 하나둘씩 다 나를 떠나갔을까? 굉장히 괴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치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은 이걸 생각한 거야. 그렇다면 왜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하나둘씩 나에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에게 떨어졌을까? 아마도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친구들이 나를 떠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친구들을 더욱 배려하면서 친구들 입장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치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고통이 뭐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즉 성찰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치요? 고통의 가치는 우리 프리다 칼로처럼 나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요 학생처럼 나의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성찰의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것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치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고통을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아까 이 학생은 뭐야?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막 다 떠나간 거야. 그래서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거는 나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지? 뭐 이런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봐서 나에게는 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걸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라. 그래야지 나 스스로가 객관화돼서 내 스스로 나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즉, 내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막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나를 관찰해서 고통을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작게 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고통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방금 전에 살펴본 프리다 칼로처럼 소아마비로 인해서 나무다리를 하고 교통사고로 3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다리를 절단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라고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프리다 칼로처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해서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 겁니다. 그치요? 내가 그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통해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도전을 한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고통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세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세를 지니는 것은 뭐야?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내 삶은 좀 더 밝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있는 예화를 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봤더니 집에서 불이 나고 있어. 그랬는데 지금 막 어떤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후라이팬 들고 막 뒤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하지요?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너무 무서워. 그치? 그러면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그 불을 꺼야 됩니다. 방화범을 잡으러 가서는 안 돼. 지금 막 타고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요? 만약 그를 먼저 잡으러 간다면 그 사이 집은 다
타버릴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부터 먼저 꺼야 되겠지요? 이것을 틱나칸이라는 베트남의 승려는 뭐라고 얘기했어? 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본 겁니다. 집에서 막 불나는 게 내 마음속에 불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가 치밀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계속 그와 입씨름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붙은 집을 내버려 두고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는 내 마음속에서 막 불이 타고 있어. 그러면 화나게 한 얘를 막 탓하지 말고 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얘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밑줄 친 빈칸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습니까? 네, 화를 나게 한 사람을 탓하고 추궁하기보다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화부터 다스려야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것이고 그래야지 뭔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전의식도 생기고 아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걸 얘기한 사람은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만 93세의 틱나칸이라는 분인데요. 바로 이 내용은 이분이 쓴 화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을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책의 뒷면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 혹시 당신은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아 선생님 오늘 아침에도 신랑이랑 싸우고 왔는데 그 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지요.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치요? 그렇지만 당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화내는 사람이라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즉 자신과 남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야? 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남의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야. 그래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삶에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내 속에 있는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자세를 언급한 겁니다. 즉 화를 나게 한 사람을 탓하고 추궁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는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팔짱을 끼고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 그치? 왜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봤더니 요즘 들어 준이는 자신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잘생긴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에 비해 자신은 외모가 너무 평범한 것 같다. 1년째 배우고 있는 바둑도 생각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 가끔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우리 이 친구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틱나칸 분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화가 안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지금 이 친구처럼 무엇인가에 불만족하기도 하고 즉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굉장히 너무 얼마나 괴로울 거 아니야. 계속 이 생각만 들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막 끝도 없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화내게 되고 내 가족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내가 희망이라는 걸 찾을 수도 있고 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즉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장점과 단점이 뭐지? 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봤었고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겨내고자 해야 된다. 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선 그거의 연장선으로 얘를 보면 돼요.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서 고통, 괴로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서 평정심을 유지한다. 평정심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나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즉, 그러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우리 여기 친구처럼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또 프리다 칼로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생님 이거는 왜 실려놨냐면 우리 이렇게 화를 내는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 특히 이 더운 여름 봐봐. 옆구리 콩만 찔러도 애들이 막 화난단 말이야. 그치요? 봐봐. 친구가 지나가다가 내 발을 살짝 밟았네? 그래 친구야 너가 실수로 내 다리를 밟았구나 내 발을 밟았구나 라고 용서를 해주면 되는데 야 너 내 발을 밟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막 화가 났어. 막 머리도 화가 났어 보니까. 그치? 그러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친구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래야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선생님이 하나 소개를 해줄게요. 지금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요? 관용을 베풀어야지 뭐 이러잖아. 관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처럼 친구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두 번째는 나는 중학교 때 H.O.T를 좋아했는데 내 친구는 잭스키스를 좋아했어. 그래서 둘이 엄청 싸웠거든. 이때 필요한 게 관용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의 그 생각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것. 이게 관용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마음의 평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봤습니다. 즉 고통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유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괴로움을 얘기하지요. 하지만 이 고통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봤지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서 평정심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서 절제해야 되고 세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용서하라. 용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잘 이해했는지 간단히 형성평가를 볼게요. 1번,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요. 두 번째,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감정과 행동은 부정적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그치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감정과 행동도 긍정적으로 변하겠죠. 요건 X. 그다음에 3번.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님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당연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치요?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다 보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고통의 가치는 무엇이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되겠지요. 즉,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었던 적은 없는지 한번 성찰해보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는지 한번 성찰해보고 마지막, 타인을 향한 분노와 증오 때문에 괴로운 적은 없었는지도 한번 성찰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실천하자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 초월적 관계에 대한 대단원이 끝났고요. 선생님이 하나 광고를 해줄게요. 우리 이게 5월 18일부터 통일교육 주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페스티벌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참여하시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은 5월 20일 날 이제 등교를 하잖아요. 그 전에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3학년 친구들과 우리 한 5주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열심히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등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그렇게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안녕.